두텁게 하겠다는 게 뭡니까? 터주겠다는 거야. 노점상, 포장마차 굉장히 어려움 겪었습니다.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군부를 계속 떼왔습니다.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줘야 되고 어느 계층을 상대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군부를 떼오다가 결국은 지난 15일 날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재난지원금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줄 수밖에 없다. 주게 될 것이다.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정부와 여당이 얻는 부수적인 이익이 짭짤합니다. 우선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돌본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 결국 그것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 방송에서 결국은 줄 것이다, 주지 않고 못 빼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은 너무 매혹적이고 향기가 그렇게 달콤한데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낙연 대표가 노점상, 포장마차,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 또 지원금 규모를 두텁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텁게 하겠다, 얇게 하겠다,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두텁게 하겠다는 게 뭡니까? 터주겠다는 거야. 많이 주겠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주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도와주겠다는데 감히 반대할 이유, 명분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없습니다. 찬성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뭘 근거로 줄 거냐 이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또 어디까지 줄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 기준과 형평성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죽어도 욕먹는 꼴이 된다. 노점상, 포장마차, 이분들 굉장히 어려움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죠.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분들 미안하지만 사업자 등록 내서 세금 제대로 내고 장사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에 대한 주장은 본인들 것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밖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코로나 때문에 나 작년에 2억 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1억 9천만 원 내줘. 도와줘. 나 줘야 돼. 줘야 됩니까? 그 사람 말 그대로 믿고 줘야 될까요? 자, 그러면 1억 9천 못 줘. 50% 잘라줄게. 30% 잘라줄게. 10% 잘라줄게. 한다 칩시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게, 결국은 그 기준이 뭡니까? 자르는 기준이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 내고 열심히 세금 내면서 장사한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둘 사이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자영업자들, 세금을 내고 하신 분들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도 불만은 있겠지만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당신이 속였으면 그건 당신 잘못이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이 쓰신 분들한테 준다 이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확실하게 풀지 못하면 오히려 욕만 돼지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를 앞둔, 지금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의 선심쓰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빠진 분들이 있죠. 월급쟁이들 대표적인 거예요. 이분들 지갑 유리지갑이라고 그래서 이분들 월급은 유리봉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는 거야. 세금은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이 내. 열심히 내. 뭐 속일 게 없으니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주는 건 찬성을 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재경부에서 아니 돈이 나만 하냐 지금 돈 없다. 국가 재정은 생각 안 하냐 이러고 반발하니까 일단 선별지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편지급으로 가겠다라고 선회를 하긴 했지만 역시 불만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공유지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땅을 공유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관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만 관심이 있어. 소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유지는 결국 황폐해지고 사막화되고 버려집니다. 근데 그 땅이 버려질 때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버려지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남태평양에 이스타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나무가 별로 안 나는 섬이에요. 원주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나무를 마구 베어냈습니다. 베어서 뭐 집도 짓고 뭐 배도 만들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결국은 그 섬이 망했죠.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쓴 컬랩스,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재정 이거 막 뭐 놔두면 그냥 솟아나는 셈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지의 비극처럼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누구나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 시어머니 속옷에서 쌈짓돈 꺼내가듯 조자룡이 헝칼 휘두르듯 마구 쓰다 보면 그 부담은 결국 누가 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게 됩니다. 저희가 다시 그 부담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좋다는 이야기 듣고 모든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누구에게도 고맙다 소리 못 듣습니다. 누구에게도 잘했다 소리 못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을 하게 됩니까? 저는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재난지원금 좋습니다. 다만 표, 선거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야당. 돈 준다니까 야 이거 말릴 수도 없고 주라고 하기도 어렵고 속은 뻔히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이런다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야 그거 잘 써, 돈 잘 써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설령 욕을 먹더라도 입장을 명확히 해서 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